안녕하세요. 더 찬스 공인의 우송대 이모라고 합니다. 우송대 쪽에서 일을 한 지 보통 한 8년 차가 돼가는데요. 닉네임이 우송대 이모랍니다. 자, 임대로서는 이 동네에서 거의 탑을 달리고 있는데요. 여기가 우송대 이모 저희 자리고요. 저희 사무실 한번 전경을 보여드려 볼게요.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요. 꽤 넓죠. 자, 공제 증서와 높이 너무 달아서 이게 사실상은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나란히 걸어 주었고요. 한산한 일요일이에요. 보통 주말이면 우송대학교 학생들은 다 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사실 요 한산한 일요일을 통해서 제가 한번 동영상을 찍어보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우송대 서캠퍼스 정문이 바로 보이시죠? 입간판은 지금 정리 중이라 다 떼어놓은 상태고요. 저희 사무실입니다. 보통 평일에는 이 라인이 거의 한 라인이라고 볼 수 있죠. 서캠퍼스 정문을 기준으로 해서 신호등을 하나 건넙니다. 정문 주변으로는 사실상 원룸촌이 많이 형성은 안 되어 있고요. 대부분은 신호등 건너서 5분 거리에 이 골목을 기점으로 해서 원룸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아마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원룸은 제가 도보로 구두를 신고 걸어가고 있는데 아마 시간대가 보이실 거예요. 동영상에서 보시면. 이 큰 건물이 저희 사무실 1층이 있는 건물이랍니다. 자, 이 라인은 사실 술집 라인은 아니고요. 학생들 점심때 나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좀 밀집해 있는 공간이에요. 요 사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저 앞에 보이는 동강초등학교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원룸이 밀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관리업체에서 이틀에 한 번씩 와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수거를 해가는데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전봇대마다 쓰레기가 다 몰려있죠.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역 특성상. 자, 요 정문의 바로 뒷라인은 원룸형 생활관으로 예전에 썼던 건물들이죠. 1인 고시원 같은 스타일들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요. 보통 이 건물들은 가격대가 100에 16만원부터 100에 20만원까지 받는 건물들이에요. 대부분은 신학기에 기숙사 떨어지고 신입생들이 늦게 와서 구하는 방들이기도 하고요. 까치가 엄청 울어대는데요. 어떤 즐거운 손님이 오실 수 있는지. 정문 우송대 이모 찬스 부동산 사무실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여기가 어학센터 가는 길의 중간 지점인데요. 여기는 우송대 쪽문이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의 주 이동 통로가 저희 사무실 기점으로 그 다음에 여기 기숙사를 기점으로 해서 나뉘어지는데요. 신호등이 바로 있기 때문에 여기도 도보로 엄청 가까운 원룸이죠. 자, 보시면 GS 편의점이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요. 자, 가는 도중에 다소 지루하실 수는 있지만 위치 지형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루하더라도 좀 참아주세요. 보통은 정문 쪽이 신축 붐이 일어난 지가 보통 한 7년 정도, 6년 정도부터예요. 지금은 사실 지을 땅이 거의 없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원룸 건물인데요. 지금 이제 서서히 윤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기 큰 건물 있죠. 거의 끝지점에. 이게 우송대 어학센터 우송대학교 건물이에요.
그리고 나란히 건물 2개가 신축되어 있는데요. 이 2개 동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은 오른쪽 건물이에요. 심플하지만 아주 이쁘게 지어져 있고요. 2개 동을 건축주분께서 한 번에 지으셨는데요. 약간 준공의 차이는 있지만 왼쪽 동은 매매가 된 상태입니다. 왼쪽 동은 땅을 보고 바로 땅부터 가져가는 도면 계약을 한 거고요. 자, 지금 이 건물을 사시게 되면 이제 이전 등기 계약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 섬캠퍼스 정문에서 5분 거리이고요. 사무실 안에서 제가 설명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이에요. 3층으로 된 다중주택이고요. 주차 대수 2대입니다. 그리고 관리업체가 이 동네는 따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저기 보시면 재활용 쓰레기통 2개와 음식물 쓰레기통 1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대부분 나와서 여기에다가만 버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관리업체에서 주 2회 와서 계단 청소와 공용 부분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요. 주차장 쪽도 이 동네에선 처음으로 몇 년 전부터 건축주분께서 이렇게 시공을 하셨는데요. 다른 분들이 많이 따라 하시긴 하더라고요. 워낙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저분하지 않고요. 그리고 보시면 59평이에요. 59평인데 17개 호실이고요. 건물을 좀 크게 보이기 위해서 사실 이런 데코도 좀 해주셨는데요. 이거 건축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용이 꽤나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1층 부분, 안 보이는 부분은 드라이비트로 그냥 마감을 해주셨고요. 돌은 포천석으로 마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그재그로 데코를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약간 돌 붙일 때 섬세하게 좀 붙여주셨네요. 자, 우편함은 1층에 현관 옆으로 이쁘게 주물로 짜주었고요. 지금 17세대 모두 입주 중입니다. 빈 방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 1층은 지면과 맞닿지 않고요. 약간 층을 주어서 단을 높여 주었습니다. 화상 인터폰이 가능한 인터폰이고요. 이게 이제 1층입니다. 모던하게 꾸며주셨어요.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멋스럽고 가벼워 보이지 않는, 복도등은 센서 등을 달아주었고요. 레일 등으로 타일, 국산 타일 붙여주셨네요. 정수기는 대부분 공용으로 1층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창을 크게 내주어서 복도에도 물론 이렇게 센서 등이 달려 있지만 오르내리는데 어둡거나 무섭지 않다는 거. 원룸이 아주 조용해요. 이렇게 1호서부터 6호까지. 일단 옥상 한번 올라가 볼까요? 실투자금이 3억대이고요. 사실 요즘에 우리 정부 들어서면서 사실 건축 규제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형편이긴 하죠. 때문에 그런 세금들은 사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떠맡아야 되는데, 건축을 하다 보면 그 세금들은 자연히 건물에 전가되기 마련이죠. 자,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건물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방수는 지금 한지 한 몇 개월 됐고요. 4월 달에 제가 방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와, 이 담 보셨죠? 여기까지 방수처를 다 해주셨어요. 절대 비와도 끄떡없는. 자, 실외기 옥상으로 올라와져 있고요.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을 데코를 좀 해주셨어요. 꽤 이쁜 건물이에요. 뒤쪽으로 가볼게요. 방수는 요즘에는 거의 한 4cm에서 5cm 두께로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우송대 어학센터예요. 오른쪽 게 우송대 IT센터, 왼쪽 게 어학센터. 우송대학교 건물이고요. 우송대 IT 경영학과 학생들이 쓰고 있는데요. 매매가 10억입니다. 요즘 17개의 이런 A급 위치의 건물 가격이 신축이 10억이라는 거는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건물이거든요. 요즘에는 대부분이 지금 10억대를 넘어가고 있고요. 몇 주 전에도 제가 7년 된 9년 된 건물인가 중공 날짜를 정확하게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매매를 했는데 사실 방을 보고 매수자분께서 아주 만족해 하셨던 건물이 있어요. 사실 건물을 사실 때는 외관도 중요하긴 합니다. 외관도 중요하긴 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내 공간, 인테리어. 왜냐하면 신축일 때는 무조건 임대를 100% 맞춰놓고 매매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만기가 도래됐을 때 매수자분께서 세를 놓으셔야 되는데요. 물론 세를 놓으실 때 저 우송대 이모는 나몰라라 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도의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관리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위치가 좋지 않은 곳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저만의 지켜야 되는 룰이 있거든요. 수익률 10%다, 수익률 9%다, 11%다. 사실 수익률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야 돼요. 개인적으로는요. 왜냐하면 제가 매매부터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임대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임대를 하는 입장에서 공실 하나라도 1년에 생기면 수익률 몇 프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하기 좋은 위치, 공실 없는 위치를 저희가 추천해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실투자 얼마, 총 월세 얼마 나와 있는데 이 총 월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요. 이자 부분을 공제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지렛대 효과라고 하죠. 수익형 부동산은 남의 자본을 얼마나 끌어들여서 최대의 수익을 내느냐가 관건인 건데, 그렇게 된다면 융자를 최대한 받아야 된다는 게 관건이에요. 근데 요즘에 대출 규제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제2금융권도 대출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개인 DSR을 지금 보고 있어서 건물이 마음에 든다고 해도 대출 승계가 어려우면 건물 자체로 매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10억짜리 건물을 10억을 다 주고 사느냐? 그러면 수익의 의미가 없죠. 우송대 지하철 2호선, 가칭 우송대역이라고 하는데요. 우송대역에서 도보로는 8분, 우송대 서캠퍼스에서 도보로 5분. 자, 지금 동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힐을 신고 걷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를 해주시고요. 보통 우송대 쪽은 대학가 상권은 신학기 때 1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학기 1년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동안은 무난히 그냥 임대 수익만 보고 가시는데요. 관리업체에서 관리는 해주고 있고 부동산에서 계약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상권보다도 우월한 상권이기는 해요. 자세히 보셨나요?
건물 동영상은 제가 지금 처음 찍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버벅거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8년차 탑으로 달리면서, 임대탑으로 달리면서 느끼는 건 이 공실률 때문에 사실 수익형 부동산이 망하는 거예요. 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위치도 좋고 너무 좋은데 학생들한테 소개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런 건물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의미가 없는 거죠. 무엇보다 우송대학 쪽은 부동산들이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동산을 택해서 어느 물건을 확보하느냐가 내 재산에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거죠. 자, 나머지는 제가 한번 사무실 가서 동영상 짜집기를 한번 해야 되겠죠. 글자도 넣어야 되고. 자, 이상 더 찬스 공인의 우송대 이모였습니다.